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해지는 구도는 신구 대결 구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분 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볼 계획인데요. 바로 이 신구 대결 구도에서 신예 그룹 가운데 한 분입니다. 초선의 김은혜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은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네, 당대표 선거 도전 이유부터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4월 7일 날 재보선을 치렀는데요. 음, 그때 국민분들이 저희에게 시선을 한번 주셨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안분지족의 지지부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겠다 판단을 했고요. 네.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 첫 출발은 파격적인 리더십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파격적인 리더십 교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 인물이 돼야 되고 새 인물이 된다면 신진이 되는 게 훨씬 더 파격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정리하면? 이 변화와 혁신을 말하면서요. 네. 말씀하신 취지와 비슷한데요. 당대표 얼굴이 구시대 인물 그대로면 국민들은 그 변화를 믿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국민분들께서는 민주당이 분노하시면서도 저희 쪽으로 선뜻 오시지 못하는 게 혹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또 예. 의구심을 걷어내지 않으면 영입을 하든 통합을 하든 그 어떤 걸 해도 정권 교체가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집권해도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갈 일이 없다는 확신을 드리려면 리더십이나 콘텐츠 그리고 인적 자원 전반에 대해서 확 갈아엎지 않으면 혁신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중진도 중진 나름이니까 한번 그럼 질문을 그럼요.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한 중진으로 한정을 해서 네. 이 중에서 파격적인 리더십 교체에 해당될 수 있는 인물은 없다 이렇게 단정을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저희에게 지금까지 기억이란 성공의 기억 혹은 성공할 것 같다라는 앞으로의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기억이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중진분들이랑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번 선거를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혹은 선수가 더 높으냐 낮으냐로 당대표를 갈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로지 그분이 살아왔던 삶이 그리고 의정활동이 그 비전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또 의정활동이 짧다고 해도 얼마만큼의 리더십과 비전을 갖고 있느냐로 오로지 그 기준으로 판단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의원님께서 의정 활동을 그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를 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지금 딱 두 명만 뽑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그다음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두 분 다 원내 사령탑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네, 당 대표 경선에 도전장을 내민 주인공이기도 한데 두 분 갖고는 안 된다 이런 평가십니까? 아무래도 그분들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요. 예. 지난 저희가 재보궐 선거 이후에 안철수 대표와의 통합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통합 논의 자체가 사실 저는 전당대회가 이렇게 되면 함께 치르는 거였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원점으로 돌아갔죠. 예. 그게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 채 시간을 버리면서 혁신 동력을 저희가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요.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서 역선택 때문에 졌다라는 말씀과 함께 전당대회를 출마를 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어떤 실패를 맞이하게 되면 내 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고 스스로 책임지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발전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노력으로 얻은 정당한 결과는 그거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민주주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두 사람 같은 경우 보여준 것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한번 선배들의 지혜는 뭐 언제든지 저희가 제가 함께 여쭙고 가야 될 거지만 네. 어쨌든 국민들이 우리 당을 쳐다볼 때 그 바라는 요청 그리고 당대표에게 필요한 요건은 오로지 비전과 역량으로 보자. 그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신예그룹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의원님 네. 외에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그 두 분과 비교했을 때 그 의원님의 비교 우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초선 신진도요.
근데 나이가 더 어리거나 젊은이가 당대표 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희몽, 이준석 이 두 후보가 외치고 있는 혁신 의지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으려 합니다. 다만 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가 리더십 트레이닝을 받아왔고 그 김은혜가 조직 운영과 그리고 조직을 이끌면서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판단하고 그리고 조직의 운명을 함께 헤쳐왔던 그 부분을 토대로 훨씬 더 나은 책임감을 가진 리더십 그 적임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게 늘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혹시 가진 사람 기득권만 옹호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준석 후보도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면에서 상위 1%로 살아온 후보와 다름없는데 저는 99%의 삶도 돌아봐야 그게 제1야당 대표 선거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거리가 두려운 것은 피해망상이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불편함과 불공평, 불평등을 피해망상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공격당할까 봐 두려움을 갖는 한국 여성의 보편적인 두려움을 못 본 척하거나 모르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을 해보고 싶고요. 지금 말씀을 좀 종합하려면 이준석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상위 1%로 살아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대다수 네, 서민들의 삶을 공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정리라면? 공부자라는 상위 1%요. 공부자라는. 네네. 이게 능력주의자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 모르겠지만 예. 모든 청년이 이준석 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준석 그 전 최고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뭐 젠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우리 당 대표 선거죠. 예. 당 대표 선거라는 건 국민 전체의 아픔을 보듬으면서 예.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민 모두가 아닌 국민을 가르거나 또 국민을 나눌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면 안 되겠죠. 예. 저는 그 부분에서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당신의 적은 여기 있어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지금 생존을 경쟁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경쟁이 내가 죽느냐 그리고 내가 사느냐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살아왔던 청년들에게 보다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번듯한 일자리를 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보다 기회의 평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본원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게 우리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니까 뭐가 없애자는 건 그거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준석 전 최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이 질문을 드렸더니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그 당대표 지지율 1등이 나왔는데 여성에서도 1등이다. 이게 뭘 의미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수치라고 하는 거는요. 예. 언제든지 본인에게 자의적으로 갖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통계의 왜곡을 얘기했지만 저는 이준석 후보가 통계 왜곡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예. 그 숫자를 넘어서 본질적인 부분을 토론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달을 가리켜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많은 언론이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그 컷오프 이후의 이야기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신예그룹의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가능성을 그러니까 전망을 하던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는 새롭게 당을 바꾸겠다고 나온 사람들이 시작부터 단일화를 앞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선은 변화의 바람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다 보면 앞으로 자연스럽게 지지층이 결집하는 계기가 올 거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단일화 같은 정치 공학적으로 많이 익숙한 그런 낡은 문법에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시고요. 만약에 네. 의원님께서 당 대표가 되신다면 네. 뭐 이제 현충원 방문 이런 어떤 그 의례적인 일정 말고 첫 일정으로 뭘 잡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고 싶으세요, 의원님? 저는 첫 일정으로요. 예. 2030 세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30 세대를 만나면서 그 안에 여성들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환경이나 노동이나 인권이나 그동안 이제 저희가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이고 민주당보다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이 남성 중심의 기자사회나 정치, 기업을 두루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요즘 20대 여성들의 문제 제기하는 지점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들이 받게 되는 본원적인 불평등,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회문화, 사회제도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면서 소통의 폭을 넓혀가는데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한번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그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모든 분들이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오고 있습니다. 내가 대표가 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반드시 영입할 것이다. 이 얘기를 빼놓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최대의 쟁점입니까? 당대표 선거에서? 아마 이제 대안 중에 하나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혁신을 물어봤을 때 윤석열로 답이 오는 건 그건 오히려 본말 정도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편히 누구든지 우리 당이 들어올 만한 당이다 생각할 수 있게 매력 있는 당으로 바꿔놓는 게 그게 순서라고 생각하고요. 예. 영입이나 통합을 당연히 찬성하지만 예. 합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순리대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을 데려올 수 있다. 누구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사람의 영입이나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에서는 30년 동안 제가 익히고 훈련받은 과정이라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누구랑 어떻게 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곧 입장을 밝히는 시간이 임박한 것 같고 예. 그것을 들으면서 저희가 정중하게 또 진지하게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20초 남았으니까 좀 참고해서 그러세요? 이제 답변 좀 부탁드릴 때 마지막 그러니까 영입 말고 복당하겠다라는 분 한 분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 이분은 이제 네. 그 복당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이분에게. 그분만의 복당은 안 된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논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만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는 박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예. 다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와 시선 그에 맞추는 부분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본인의 생각도 있으실 거라 생각돼서요. 예. 제가 한번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